해외 반응. AC 밀란 감독 챔스 회견에서 손흥민 깜짝 언급 찬사 보낸 이유. 현 시점 유럽 5대 리그 TOP3 윙포워드 평가. 영국과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느닷없이 손흥민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을 이끌고 있는 파올로 폰세카 감독이 손흥민의 수비 가담 능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폰세카 감독은 23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45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시로에서 열리는 클럽 브리에 벨기에 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스 투 박스는 토트넘 호스퍼 윙어 손흥민 같은 선수다 라고 말했다. 앞서 밀란은 1차전 서 리버풀에게 1에서 3으로 졌다. 2차전에서도 바이엘 레버쿠젠을 만나 0에서 1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미드필더 티자니 라인더러스와 함께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폰세카 감독은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뜬금없이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가 됐다. 한 기자가 라인더러스에게 브리에전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라인더러스는 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다. 우리 박스에서 상대 박스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중원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이번 역할이 내가 선호하는 위치지만 다른 역할로 뛸 수 없다는 건 아니다. 라며 감독이 결정할 일이다. 난 득점과 도움으로 팀에 기여하고 싶다. 매 시즌 트로피와 타이틀을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자 폰세카 감독에게 박스 투 박스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이때 손흥민의 이름이 나왔다. 폰세카 감독은 박스 투 박스란 뭔가? 라고 되물었다. 기자는 공격, 수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 라고 답했다. 폰세카 감독은 다른 선수들은? 공격수들은 공격만 하고 수비는 안 하나? 현대 축구에서는 모두가 박스 투 박스가 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팀에도 그런 선수들이 많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토트넘 호스퍼 윙어 손흥민이 그렇다. 며 손흥민도 박스 투 박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박스 투 박스 역할이라면 중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박스 투 박스 유형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스 투 박스는 흔히 축구 팬들이 박투박으로 줄여 쓰는 용어로 자기 진영 박스부터 상대 진영 박스까지 오고 갈 정도로 공수양면 활발하게 누비는 미드필더를 뜻한다. 체력적으로 뛰어나야 하며 기술은 물론 박스 타격 능력도 갖춰야 한다. 전천후 미드필더들이 보통 이 역할을 맡는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던 야야 투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는 시선도 있다. 폰세카 감독이 그런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야 하며 수비수 또한 필요시 공격에 가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토털 사커가 탄생한 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축구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폰세카 감독 눈에는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공격수로 인식된 듯하다. 실제로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이미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면서 리그에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뺏어냈다. 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제축구연맹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소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수비 가담률을 기록한 공격수로 선정됐다. CIES는 전 세계 30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들 중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가장 적극적인 수비 가담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격수인 손흥민이 득점뿐만 아니라 압박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의미다. 이번 시즌 에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골키퍼를 압박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그만큼 손흥민은 전방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능숙하다. 폰세카 감독이 기자회견 도중 박스 투 박스 역할을 설명하며 손흥민을 언급한 게 놀랍지 않은 이유다. 다른 감독들이 보기에도 손흥민이 평소 압박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밀란 공격수이자 에이스 하파엘 레앙을 저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손흥민과 같은 레프트 윙에서 뛰고 있지만 손흥민과 달리 레앙은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에 불만을 품었던 폰세카 감독이 손흥민을 언급해 레앙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손흥민과 큰 접점이 없는 이탈리아 구단 감독이 손흥민을 언급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2. 골골골골골골골 역대급 활약에는 이유가 있었다. 황골 탈퇴 비결은 한때 소니 동료 출신 코치. 토트넘 호스퍼와 웨일스 국가대표팀에서 7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브레넌 존슨이 상승세의 비결을 밝혔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21일 한국 시간 존슨이 골문 앞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건 토트넘의 코치 라이언 메이슨 덕분이었다 라고 보도했다. 존슨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 4위에 해당하는 4,750만 파운드, 한화 약 849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첫 선을 보인 그는 34경기 5골 10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동료들과의 호흡은 좋았지만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시즌 초반 존슨은 심각한 부진을 겪었다. 리그 첫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으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극성 팬들은 존슨 SNS 계정을 찾아가 비난을 퍼부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존슨은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하지만 이후 황골 탈퇴했다. 존슨은 지난 9월 브렌트포드와의 EPL 6라운드부터 지난 6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까지 토트넘에서 6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어카에 의하면 존슨은 2019년 해리 케인 이후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첫 토트넘 선수가 됐다. 웨일스 대표팀 득점까지 포함하면 7경기 연속골이었다. 존슨이 갑자기 다른 선수가 된 데에는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도움이 있었다. 존슨은 토트넘의 매치데이 프로그램에서 이곳에서 여러 코치들 중 특히 메이슨과 함께 일하고 있다. 메이슨과 위치 선정, 다양한 유형의 마무리, 발이 어떤 부분으로 공을 드리블하는지, 드리블과 슈팅에 대해 많이 훈련했다. 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 라고 밝혔다. 메이슨 코치는 토트넘 유소년팀에서 성장해 한때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불의의 부상으로 조기에 2018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한 그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토트넘에서 2차례 감독 대행을 맡았으며 현재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코치를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 안더레우트 감독 부임설이 나돌았지만 토트넘에 잔류했다. 3. 2242억 제안도 거절했잖아. 리빙 레전드. 살라 대반전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의 엄청난 금액 플러스 장기 재계약 요구.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에 남은 선택은 단순히 위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 매체 풋볼인사이더는 22일 한국 시간 살라는 구단에 2027년까지 3년 장기 재계약을 제안했다. 살라는 자신의 새로운 계약 전 엄청난 주급 인상을 원하고 있다. 구단이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리버풀이 재정적으로 구단을 지켜내기 위해선 살라가 현재 받고 있는 주급 혹은 약간 낮은 수준의 주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살라와 구단은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살라는 현재 35만 파운드, 약 6억 2,800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급여이다. 그럼에도 살라는 현재 급여 이상을 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액수이나 이미 살라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 지난 4월 디 애슬레틱은 살라의 이적설을 다루며 알 이티하드가 그를 2억 3,400만 유로, 약 3,497억 원, 라는 거액의 이적료로 영입하길 원한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연봉으로 1억 5천만 유로, 약 2,242억 원을 지급할 것이란 소문이 잇따랐다. 이는 아릴랄로 이적한 브라질의 스타 네이마르 주니오르 수준의 대우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버풀의 상황은 다르다. 리버풀 입장에선 아무리
구단 리빙 레전드라고 해도 1992년생인 살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긴 어려울 수 있다.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역시 망설일 수밖에 없다. 살라는 스피드가 생명인 측면 윙어이다. 스피드만 내세웠던 과거와 달리 몸싸움, 연계, 발밑 기술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긴 하나 당장 올 시즌부터 에이징 커브를 겪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이다. 그럼에도 살라이기에 리버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살라는 2017년 여름 구단에 합류해 통관 360경기에 출전해 218골 95도움을 기록했다. 확실한 스코어러 살라의 활약에 힘입어 리버풀은 PL을 포함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정상을 밟았다.